안녕하세요. 잠오는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일본 고전소설로 유명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그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인간 실격. 서문. 나는 그 남자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그 남자의 어린 시절이라고 말해야 할까. 10살 전후일 것으로 추정되는 무렵의 사진으로서 그 아이가 다수의 여자 중에 한 사람에 잡혀 정원의 연못가에 거친 줄무늬 바지를 입고 목을 30도 정도 왼쪽으로 기울여 추악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그들은 그 아이의 누나, 여동생, 사촌들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추악하다. 하지만 둔한 사람들, 즉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재미있고 어쩔 수 없는 얼굴을 하고 귀여운 아이네요 라고 말하는 가감한 어청을 말해도 거짓말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말하자면 통속의 귀여운 모습도 그 아이의 웃는 얼굴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감한 사람이라면 혼자서 보고 곧 어딘가 불쾌한 아이입니다 라며 불쾌한 것처럼 벌레라도 쫓아낼 때와 같은 손으로 그 사진을 던질지도 모른다. 전혀 그 아이의 미소는 잘 보면 볼수록 어쩐지 모르고 실은 희미한 나쁜 것이 느껴져 온다. 어쩌면 그것은 미소가 아니다. 이 아이는 조금도 웃고 있지 않다. 그 증거에는 이 아이가 두 주먹을 굳게 잡고 서 있다. 인간은 주먹을 굳게 잡으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숭이다. 원숭이의 미소다. 그냥 얼굴에 못생긴 주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주름 짱짱짱이라고 하고 싶어질 정도의 진짜로 기묘한, 그렇게 어딘가 어리석고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표정의 사진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이상한 표정의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두 번째 사진의 얼굴은, 이것은 또한 놀랄 정도로 심하게 변해 있었다. 학생의 모습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인가, 대학 시절의 사진인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미남의 학생이다. 그러나 이것도 또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인간의 느낌은 아니었다. 교복을 입고 가슴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이 보이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 발을 꼬고 그렇게 역시 웃고 있다. 이런 미소는 주름진 원숭이의 웃음이 아니라 꽤 숙련된 미소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웃음과 어딘가 다르다. 피의 무게라고 할까, 삶의 씁쓸함이라고도 할까, 그런 충실감은 조금도 없고, 그것이야말로 새와 같지는 않지만 깃털처럼 가볍고 단지 백지 한 장 그렇게 웃고 있다. 즉 1에서 10까지 구조물의 느낌인 것이다. 가짠다고 해도 부족하다. 경박이라고 해도 부족하다. 교태를 부린다고 해도 부족하다. 멋지다고 해도 물론 부족하다. 게다가 잘 보면 역시 이 미남인 학생에게도 어딘가 괴상한 기색 나쁜 것이 느껴져 오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신기한 느낌의 청년을 본 적이 없었다.
또 하나의 사진은 가장 괴기한 것입니다. 이제 몇 살 무렵인지 모른다. 머리는 다소 흰머리처럼 보인다. 그것이 심하게 더러운 방. 방의 벽이 3개 정도 무너져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사진에 확실히 찍혀 있다. 왜 한 구석에서 작은 하루에 양손을 째며 이제는 웃고 있지 않다. 어떤 표정도 없다. 불행히도 앉아서 하루에 양손을 째며 자연스럽게 죽은 것 같은 진짜로 끔찍한 불길한 냄새가 나는 사진이었다. 괴기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다. 그 사진에는 주로 얼굴이 크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되는 그 얼굴의 구조를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이마는 평범, 이마의 주름도 평범, 눈썹도 평범, 눈도 평범, 코도 입도 턱도 평범. 아, 이 얼굴에는 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인상조차 없다. 특징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진을 보고 눈을 감았다면 이미 나는 이 얼굴을 잊고 있다. 방의 벽이나 작은 화분은 기억할 수 있지만 그 방의 주인공의 얼굴의 인상은 안개 속처럼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기억할 수 없다. 그림이 되지 않는 얼굴이다. 만화에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얼굴이다. 눈을 뜬다. 아, 이런 얼굴이었는지 하고 떠올렸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말을 하면 눈을 뜨고 그 사진을 다시 봐도 기억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단지 이미 불쾌하고 좌절하고 그만 눈을 돌리고 싶어진다. 이른바 죽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뭔가 표정이 있고 인상이 있을 것이다. 어째서 이런 느낌의 것이 될까? 어쨌든 어디라고 할 수 없이 보는 사람에게 짜증나게 하고 싫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신기한 남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역시나 없었다. 첫 번째 수기, 수치스러운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도호쿠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차를 처음 본 곳은 조금 크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정차장에 브릿지를 올리고 내려 그렇게 그것이 선로를 넘어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단지 그것은 정차장의 구내를 외국의 유의장처럼 복잡하게 즐겁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만 설비되어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브릿지 위로 올라가거나 내리는 것은 저에게는 놀이였으며 그것은 철도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서비스의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것은 단지 여객이 선로를 넘어서기 위한 밤에 실리적인 계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흥이 깨졌습니다. 또 저는 어린 시절 그림책에서 지하철도라는 것을 보고 이건 역시 실리적인 필요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지상의 차를 타기보다는 지하의 차를 타는 편이 바람이 가득하고 재미있는 놀이니까 만든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고 잘 잠들었지만 자면서
부포, 베개 커버, 이불 커버를 지루한 장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의외로 실용품이었던 것을 10살이 되어 알고 인간의 어색함에 암연하게 슬픈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배고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의식주에 곤란하지 않은 집에 자랐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바보 같은 의미가 아니고 저에게는 공복이라고 하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지만 배가 비어 있어도 스스로 그것에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위의 사람들이 배고프지 그들도 기억이 있다. 학교로부터 돌아왔을 때의 배고픔은 끔찍하니까 강남콩 어때? 카스테라도 빵도 있어. 등이라고 말하고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저는 배려심을 발휘해 배가 고프다라고 중얼거리고 강낭콩을 10개만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만 배고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많이 먹었지만 배고픈 느낌에서 먹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곳으로 보이는 것을 먹었습니다. 또 옆으로 가서 나온 것도 무리를 해서라도 대부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실제로 집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시골집에서는 10명 정도의 가족 전부 두 줄로 마주보고 막내인 저는 물론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 식사의 방은 어둡고 점심시간 때도 10명의 가족이 단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쓸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골집이었으므로 반찬도 되게 같고 희귀한 것, 호화로운 것, 그런 것은 바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식사의 시간을 공포스러워 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의 구석에 추위에 몹시 떨리는 생각으로 입에 밥을 소량씩 옮겨 밀어넣고 인간은 어째서 하루에 3번씩 밥을 먹는 것인지 실로 모두 엄숙한 얼굴을 하고 먹고 있는 이곳도 일종의 의식과 같은 곳으로 가족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들여서 어두운 한방에 모여 순서대로 앉고 먹고 싶지 않아도 무언가 밥을 씹다 보면 우울함, 집안의 귀신들에게 기도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은 저의 귀에는 단지 싫은 미신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신은 항상 저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일하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저에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즉, 저에게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행복의 관념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관념이 다르다는 불안, 저는 그 불안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미친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행복한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안락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만 스스로 언제나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락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 쪽이 더욱더 안락한 것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저에게는 불운이 10개 있고 그중 하나라도 이웃이 가진다면 그 한 개만으로도 충분히 이웃이 저의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 일조차 있었습니다. 즉 모르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의 성질 정도가 마치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프랙티컬한 고통, 단지 밥을 먹으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고통.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고통으로 저의 10개의 불운은 날려버릴 정도의 지옥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자살도 하지 않고 발광도 하지 않고 정당을 논하고 절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생활의 따뜻함을 위해 계속하고 있으며 답답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에고이스트가 되어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언제나 자신을 의심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편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만점이 아닌가 모르겠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돈, 설마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밥을 먹기 위해 살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지만 돈을 위해 살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아니, 그것도 모르겠다. 습격당할 뿐입니다. 저는 이웃과 거의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몰랐습니다. 거기서 생각한 것은 광대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인간에 대한 마지막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인간에게 아무래도 가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강대의 모습으로 약간 인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겉에서는 끊임없이 웃는 얼굴을 만들면서도 내심 필사적인 1000번에 한 번 해야 할 위기일발의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의 가족에게조차 그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또 어떤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마치 조금도 눈에 띄지 않고 단지 모르고 그 어색함에 참는 것을 할 수 없었고 이미 광대에 익숙해졌습니다. 즉 저는 어느새 한마디도 진짜를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무렵 가족들과 함께 우울한 사진 등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반드시 기묘하게 얼굴을 왜곡하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의 어린 슬픈 강대의 일종이었습니다. 또 저는 부모님에게 뭔가 말대꾸를 한 일은 없었습니다. 잔소리는 저에게 강하게 느껴져 미친 것 같게 되고 말대꾸하기는커녕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저에게는 그 진리를 행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싸움도 자기 변명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아무래도 가장 내가 심한 가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와서 언제나 그 공격을 묵묵히 받아 내심 미칠 정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화나거나 해도 좋은 기분이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는 화난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 용보다 좀 더 어울리는 동물의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청소는 그 본성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의 기회에 예를 들면 소가 초원에서 응시한 형태로 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배꼽의 벌레를 죽이는 것처럼 갑자기 인간의 엄청난 정체를 분노에 따라 폭로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언제나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기억하고 이 본성도 인간의 살아가는 자격의 하나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거의 저에게 절망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해 언제나 공포에 흔들리고 또 인간으로서의 저의 언동에 약간의 자신감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저 혼자 가슴속의 작은 상자에 숨어 그 우울을 한결같이 숨기고 오로지 순진한 낙천성으로 숨겼고 저의 광대한 개인으로서의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웃게 해주면 좋다. 그러면 인간들은 자신이 소위 삶의 박해 있어도 그다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그 인간들의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 자신은 없다. 바람이다. 그렇다고 하는 생각만이 모여 자신은 강대가 되어 가족을 웃게 해 또 가족보다 이 외에도 하녀들에게까지 필사적인 강대의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는 여름에 유카타 밑에 붉은 털실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걸어 집안의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드물게 웃지 않는 큰형도 그것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하죠.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귀엽고 견딜 수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한여름에 털실 스웨터를 입고 걸을 정도로 아무리 그래도 그런 더위 추위를 모르는 바보는 아닙니다. 누나의 레깅스를 양팔에 끼고 유카타의 소매뿌리에서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도쿄에 용무가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우에노의 사쿠라기초의 별장을 가지고 있어 달의 대부분은 도쿄의 그 별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가족의 사람들, 친척들에게까지 정말로 엄청 기념품을 사오는 것이 뭐 아버지의 취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상경 전날 아버지는 아이들을 손님들에게 모으고 이번에 돌아올 때는 어떤 기념품이 좋은지 한 사람에게 물으면서 그것에 대한 아이들의 답을 일일이 수첩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조는? 라고 물어 저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원한다고 들었을 때 갑자기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좋다. 어차피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따위 없다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아무리 저의 취향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좋아하는 일도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공포감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저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후년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의 소위 부끄러운 생애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버릇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조금 불쾌한 얼굴이 되어 역시 책인가? 사자춤 사자가 팔고 있었지만 원하지 않는가? 원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광대 같은 대답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대 배우는 완전히 낙제였습니다. 책이 좋을걸? 그녀는 참혹한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흥분한 얼굴에 수첩에 쓰지 않고 패치와 수첩을 닫았습니다. 실패. 저는 아버지를 화나게 한. 아버지의 복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되돌릴 수 없는 것인지 라고 그 밤 가끔 떨면서 살짝 일어나서 아버지가 수첩을 넣은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들고 넘기고 기념품에 주문 기입한 곳을 찾아 수첩에 연필로 사자춤 사자라고 써 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자춤의 사자를 조금 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책 쪽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그 사자를 저에게 사주고 싶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의향에 맞춰 아버지의 기분을 고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심야에 몰래 들어가는 모험을 굳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비상한 수단은 가연 예상대로의 대성공을 통해 보상되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는 도쿄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저는 방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낙하점의 장난감 가게에서 이 수첩을 열어보면 이것 여기에 사자춤 사자라고 써있다. 이것은 내 글자가 아니잖아. 이것은 하조의 장난입니다. 그 녀석은 내가 들었을 때에는 어쨌든 침묵했지만 나중에 아무래도 사자가 갖고 싶어서 참을 수 없게 되었어. 그렇게 원했다면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나는 장난감 가게에서 웃었습니다. 저는 하인이나 하녀들을 양실에 모아서 하인이 혼자 피아노의 길을 두드려 시골이었지만 그 집에는 대부분의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짜증나는 곳에 맞추어 인디언의 춤을 춤추어 보며 모두를 박장대소 시켰습니다. 다음 형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저의 인디언 댄스를 촬영하고 그 사진이 생긴 것을 보며 저 허리천의 맞은편으로부터 작은 고추가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또 집안의 큰 웃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것도 의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월 신간 소년 잡지를 10권 이상 취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도쿄에서 다양한 책을 들여다보고 묵묵히 읽고 있었기 때문에 메차라쿠 박사, 난자문자 박사 등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담, 강담, 라쿠코 등의 종류에도 꽤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일을 진지한 얼굴을 하고 말해 집의 사람들을 웃게 하는 데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저는 거기서 존경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받는 관념도 저 자신을 겁먹게 했습니다. 거의 완전히 가까이 사람을 속이고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의 전지전능의 사람에게 깨어져 죽는 이상의 수치심을 얻게 되는 그것이 존경받는다라는 상태의 저의 정의였습니다. 인간을 속이고 존경받더라도 누군가 알게 되었을 때의 분노, 복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상상조차도 몸에 털이 다 서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부자의 집으로 태어났다는 것보다 공부 잘 하는 것에 따라 학교에서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병약하고 자주 아파
또 1학년 잠시 동안 학교를 쉬었던 일조차 있었지만 그래도 병상에서도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 학년 말에 시험을 받아보면 클래스의 누구보다 소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몸 상태가 좋은 때라도 저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 가도 수업 시간에 만화 등을 그려서 휴식 시간에는 그것을 같은 반 아이들에게 설명해 들려주고 웃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글을 쓸 때에는 그냥 쓰고 선생님으로부터 조심하더라도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실은 몰래 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 상경하는 기차에서 오줌을 객차의 통로에 누웠던 실패다. 그러나 그 상경 때 저는 화장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진한 척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슬플 것 같은 필체로 써서 제출했는데 선생님은 분명히 웃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므로 교무실에 들어가는 선생님의 뒤를 살짝 따라갔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오자마자 저의 그 글을 반 아이들의 글 중에서 선택해 복도를 걸으면서 읽기 시작해 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교무실에서 읽었고 얼굴을 붉게 하고 큰 소리를 듣고 웃고 다른 선생님에게 즉시 그것을 읽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저는 소위 나쁜 아이로 보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존경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성적표는 전학과 모두 10점이었습니다만 행동평가라고 하는 것만은 7점이거나 6점이거나 하고 그것도 또 집안의 큰 웃음의 시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성은 그런 나쁜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그 무렵 이미 저는 하인으로부터 좋은 일을 가르쳐 범해졌습니다. 어린 자들에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으로 또 하나 인간의 특질을 보았다고 하는 기분마저 그렇게 힘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진짜 일을 말하는 습관이 붙어 있었다면 나쁘지 않고 저의 범죄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호소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전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호소, 저는 그 수단에 조금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호소하든 어머니에게 호소하든 정부에 호소해도 결국은 세상에서 강한 사람의 말만 세상에 받아지는 것만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 호소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저는 역시 진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광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있는가? 너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니? 조소하는 사람도 혹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하지만 인간의 불신은 반드시 곧바로 종교의 길에 통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저에게는 생각됩니다. 현재 그 조롱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인간은 서로의 불신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태어나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만 아버지가 속하고 있던 어느 정당의 유명인이 이 마을에 연설에 와서 저는 하인들에게 데려가 극장에 들렸습니다. 10,000원이었는데 이 마을에 특히 아버지와 친해지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보이고 크게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쏟아져 청중은 눈에 발기를 쌓아 가로에 가서 빌어먹을 오늘 밤의 연설의 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와 특히 친한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해의 사전도 서투른 레이의 유명인의 연설도 무엇인가? 왜 몰라라고 그 소위 아버지의 동지들 이 노성에 닮은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집에 들려 손님들 사이에 올라 오늘 밤의 연설에는 대성공이었다고 신으로부터 기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까지 오늘 밤의 연설에는 어땠다고 어머니에게 물어 매우 재미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설에만큼 재미있지 않은 것은 없어 라고 돌아갔습니다. 끊임없이 하인들이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단지 사소한 예일 뿐입니다. 서로 조롱하고 게다가 모두 이상하게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조롱하는 것조차 조심하지 않는 것 같은 실로 멍청한 그야말로 깨끗하고 밝고 부드러운 불신의 예가 인간의 생활에 충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일에는 그런데 특별한 흥미도 없습니다. 자신도 강대짓에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간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신 교과서적인 정의라든지 어떻게든 도덕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멍하니 하면서 깨끗하고 밝고 희미하게 살고 있거나 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간이 난해한 것입니다. 인간은 마침내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알면 저는 인간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필사적인 서비스 등을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인간의 삶과 충돌하여 밤에 지옥의 이런 고통을 거짓말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즉 저의 하인들이 미워해야 할 그 범죄를 심지어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또한 물론 그리스도주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이 엽장이라는 저에 대해 어려운 것을 때때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는 저의 외로움의 냄새가 많은 여성에게 본능에 의하여 후년 여러 가지 저에게 붙여지는 유인의 하나가 된 것 같은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즉, 저는 여성에게 사랑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남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